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의 가장 기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의 유형인데요. 정병렬 선생님 교재 다들 펴셨죠? 이걸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수조 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무슨 고속도로를 뚫는다거나 거대한 댐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자,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전에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이거 과연 남는 장사일까?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뭘 이득으로 보고 뭘 손해로 볼 거냐? 바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수험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부터 딱 잡고 시작합시다. 그게 뭐냐? 바로 진짜 이득이랑 겉으로만 이득처럼 보이는 것,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실질적 편익, 그리고 금전적 편익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 구분 못하면요, 그냥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겁니다. 분석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니, 우리 동네에 멋진 공원이 생겼더니 주변 땅값이 막 올라요. 그럼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죠?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요, 우리 재정학에서는 이걸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봅니다. 자, 그럼 진짜 이득, 즉 실질적 편익이 뭔지부터 볼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사회 전체 파이 크기 자체를 키워주는 걸 말해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그 공원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진짜 이득은요,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건강해지고 주말에 가족들이랑 쉬면서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처럼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 즉 후생 수준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실질적 편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금전적 편익은 뭐냐? 이건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있는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 조각의 주인이 바뀌는 효과일 뿐입니다. 다시 공원 얘기. 땅값이 올랐다? 그럼 땅 주인은 좋겠죠? 이득을 봤으니까. 하지만 그 동네에 새로 집을 사거나 세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비싼 돈을 내야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한 사람 주머니에 있던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로 옮겨간 것뿐이죠. 이걸 이전 효과라고도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새로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사람들 출퇴근 시간이 줄었어요. 이건 사회 전체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아껴준 거니까 명백한 실질적 편익이에요. 근데 오른쪽, 그 고속도로 옆에 있던 주유소가 대박이 났어요. 이게 과연 실질적 편익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 원래 저 멀리 있던 다른 주유소 가던 손님들이 일로 옮겨온 것뿐일 수 있잖아요. 그럼 한쪽은 매출이 늘고 다른 쪽은 줄었으니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냥 제로섬 게임이죠. 이게 바로 금전적 편익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는 이 금전적 편익을 반드시 빼야 해요. 만약 이걸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편익이 엄청 뻥튀기 돼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도 와, 이거 완전 좋은 사업이네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27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핵심 기준이 뭐라고요? 네, 바로 사회 전체의 후생, 즉 파이가 정말로 커졌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전적 편익이라는 가짜 이득은 걸러내고 실질적 편익이라는 진짜 이득만 보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진짜 이득 안에도 성격이 좀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바로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오, 질문 타이밍이 아주 그냥 예술이네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댐을 짓는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수력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럼 댐을 지어서 얻는 실질적 편익은 딱 이 전기 생산 하나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보죠. 댐을 딱 지었어요.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1차적인 효과는 뭐죠? 맞아요. 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걸 바로 직접적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댐이 생기니까 물 공급이 엄청 안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농부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생산량이 확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수적인 효과, 이걸 바로 간접적 편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둘 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 전기 생산량 증가,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실질적 편익이라는 점이에요. 다만 그게 사업의 원래 목표였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따라온 효과냐, 이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요, 비용 편익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더 나와요. 물론 시험에도 나오고요. 다 알면 좋겠지만 오늘은 딱 두 쌍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재 275페이지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건 바로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 이 한 쌍, 그리고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이렇게 또 한 쌍입니다. 이번엔 예를 좀 바꿔서 우리 동네에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유형적 편익, 이건 말 그대로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고 돈으로 계산하기가 쉬운 편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공짜로 빌려보니까 책 살 돈에 아끼게 되잖아요. 이거 대충 얼마인지 계산 가능하겠죠? 이런 게 유형적 편익입니다. 자, 근데 무형적 편익은 뭐냐면요, 돈으로 딱 환산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들을 말해요.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얻는 지적인 즐거움,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효과,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양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사실 많은 공공사업, 특히 문화나 교육 관련 사업은요, 바로 이 무형적 편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예산을 따내려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시민들의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 도대체 얼마짜린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기에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가치가 분석에서는 그냥 쏙 빠지거나 아주 작게 평가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제학원론에서 배운 외부 효과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료 도로를 만들었어요. 돈 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절약되는 혜택을 받다? 이건 내부적 편익이죠. 그런데 많은 차들이 유료 도로로 빠져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짜, 일반 도로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유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받네요. 이렇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흘러가는 긍정적인 효과, 이걸 바로 외부적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뼈대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은 머릿속에 꼭 담아가세요. 첫째, 진짜 이득이냐, 가짜 이득이냐, 즉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을 구분하는 것. 둘째, 그 진짜 이득 안에서도 이게 원래 목적이었냐, 아니면 덩달아 따라온 거냐, 즉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돈으로 계산이 되냐 안 되냐,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구분하는 것. 어때요? 이 세 쌍의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여러분은 이미 비용 편익 분석의 절반 이상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명 마칠게요. 만약 여러분이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움직이는 아주 높은 정책 결정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준대요.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편익의 가치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숫자로 바꿔서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골치 아픈 재정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